반갑습니다. 84회 실무시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설치하죠. 84회 그 폴더 들어가서 텍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수험 번호 2 두 개, 1 6개.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 설치 하면 설치가 되죠. 84회 나왔고요. 문제용 A형,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5219 A형하고 5119 엔터 하면 프로그램 시작됩니다. 실무 파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시험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회사 등록 클릭해서 틀린 거 3개 찾는 거죠. 간혹 4개 나올 때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거의 다 3개죠. 보겠습니다. 청도 상사 맞고요.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틀렸을 겁니다. 한번 보죠. 사업자 등록번호 10152334777 벌써 틀렸죠? 138이니까 틀렸다. 오케이, 이거 수정하자. 그 다음에 대표자 체법락 맞고 개업연월일 2010년 1월 23일 맞네요. 사업장 소재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하의로 332 관양동 맞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업태도 소매 맞고요. 종목 화장품, 종목 틀렸네요. 컴퓨터북 아니니까 이거 수정하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가 동안양이다. 안산, 틀렸네요. 이거 수정해줘야 되겠다. 동안양으로 수정합니다. 3개 수정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1 52 33477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종목이 컴퓨터 부품이 아니고 화장품. 마지막으로 사업자 관할 세무서 안산이 아니고 동안양. 안양하면 안 됩니다. 동안양까지 동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정기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정기부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기부 손익계산서 하나하나 또 비교해보죠. 매출, 상품 매출이 4억 9,100 맞고요. 상품 매출원가 3억 9,330 매출원가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매출원가가 다를 때는 안에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매출원가 클릭하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상품 재고액이 기초가 1,200만 원 맞죠? 단기 매입액이 3억 9,780 3억 9,780 맞고요. 기말 재고가 1,650 기말 재고가 틀렸네요. 기말 재고는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꺼주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상품을 찾습니다. 상품이 여기 있죠. 이거를 1,650만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재무상태표에는 기말의 금액이니까 1,65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정기부 손익계산서를 열어봅니다. 끄고 다시 여는 거예요. 다시 열어봅니다. 오케이. 변경된 값이 적용됐다고 막 메시지가 나왔고요. 보니까 상품 매출원가 기말상품 1,650만 원 됐고 매출원가 3억 9,330 맞죠? 3억 9,330 확인하면 매출원가가 3억 9,330 3억 9,330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기말상품 재고액만 그렇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안 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급여 530만 원 맞고 복리후생비 320만 원 맞고 여비교통비 35만 원 맞고요. 접대비 88만 원 맞고 수도강렬비 31만 원 맞고 감가상각비가 60만 원인데 이게 세금과 원가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죠. 세금과 원가금 없나요? 없습니다. 세금과 원가. 그럼 밑에 세금과 원가를 이렇게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에 감가상각비 60만 원 됐고 임차료 650만 원 맞고 보험료 80만 원 맞고요. 차량 유지비 130만 원 맞고 광고선전비 44만 원. 440만 원 잘못되어 있네요. 44만 원인데.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에서 기말 제품 수정해줬고, 기말 상품 수정해줬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세금과 원가금 3개 다 찾았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자 수익 31만원 맞고, 자비익 2만원 맞고, 이자 비용 49만원 맞고, 기부금 54만원 맞다. 아, 오케이. 다 됐네요. 그러면, 아까 수정 안 한 광고 선전비하고, 그 다음에 세금과 원가금 수정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44만원. 그 다음에, 맨 끝에, 세금과 원가. 세금과 공과, 금이 32만원 추가 입력.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단기순이익 2,930만원이 맞는지. 2,930만원이 맞네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역시 이게 맞다 하더라도 수정한 건 한 번만 확인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죠. 보겠습니다. 1번. 청도 상사는 임원의 외국 출장이 번번하여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812번予備교통비 계정과 계정 과목에 다음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과 및 적용 여기 들어가서 번호를 줬기 때문에 편합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812번. 812번. 여기 바로 밑에 여기교통비 됐죠. 여기서 현금 적용 6번 클릭해서 6번 엔터하고 임원 해외 출장비 지급, 임원 해외 출장비 지급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간단합니다. 넘어갑니다. 2번 청도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이렇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해가지고 비교해보죠. 외상 매출금 여기 있네요. 안양상사 500만원, 안양상사 500만원. 다르네. 500만원으로 맞춰주고요. 수원상사 380만원, 수원상사 380만원 맞고, 안산상사 70만원 맞네요. 넘어갑니다.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요. 외상 매입금. 영훈상사 440만원 맞고요. 창문상사 220만원 250만원, 220만원인데 잘못되어 있네. 220만원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남대문 상사 없습니다. 이거 입력해줘야 되겠죠. F2 남대문 상사. 오케이. 금액은 185만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보죠. 일반 전표 입력 7월 25일. 이 보관하고 있던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자수표 500만원을 당사 당자인 계좌에 예입하였다.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를 당자 예금 계좌에 예비했다. 그렇다면 보관하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죠.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금입니다. 현금을 당자 예금에 예입한 거예요. 그럼 차변의 당자 예금, 대변의 현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당자 예금 102, 금액이 500만원, 대변에는 현금 101. 역시 출금으로 간단히 한 줄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10월 4일로 가겠습니다. 2번 10월 4일. 창문상사에서 상품 600만원 300개 개당 2만원짜리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를 당자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그럼 대변의 당자예금인데 600만원 20%니까 262, 262, 120만원. 대변의 당자예금 120만원. 차변에는 선급금이죠. 차변의 선급금.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창문상사 12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102 화살표 120만원. 역시 선급금이라는 거는 채권 계정이기 때문에 받을 게 있겠다. 그래서 거래처 입력 해줬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호수상사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매출처 일용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원을 배수 양도했다. 받아가 보관 중인 바드럼이에요. 바드럼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왜? 외상 매입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호수상사 500만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바드럼 일품 컴퓨터 500만원 적어주는 거예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그래서 거래처는 호수상사.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는 바드럼 일용 컴퓨터 일품 컴퓨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 현금으로 주는 게 맞는데 없으니까 영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영업을 주는 거죠. 10월 19일로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10월 19일.
거제물산에 납품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만원 현금 지급했다. 일용 근로자에게 주는 일당은 잡급이에요. 그래서 자변의 잡급,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변의 잡급. 800번대 10만원. 대변에는 현금. 역시 출금으로 해서 한 줄로 적어도 뭐 괜찮습니다. 10월 19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5번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동작부처에 기부했다. 그런 기부금이네요. 출금으로 하면 되니까 편하게 출금 기부금 하겠습니다. 출금 1번 출금 기부금.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11월 10일로 가겠습니다. 11월 10일.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12만원과 지금부담금 12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합해서 24만원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이거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12만원, 그리고 지금부담분 12만원은 이거는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떼놓습니다. 세금하고 4대 보험 다 떼놓죠.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12만원, 또 차변에 예수금 12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11월 16일입니다. 다음은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를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금액으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이고, 휴대폰 요금이기 때문에 통신비입니다. 창월 청구 요금이 59,050원, 납부할 금액 59,050원. 그럼 차변에 통신비 59,050원, 대변에 현금 59,050원 하면 되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통신비. 통신비, 판관비에서 59,050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12월 27일. 12월 27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사업용 주정카드 미시카드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합계가 25만 8,310원이에요. 자동차세 19만 8,700원 아니고요. 지방교육세 합해진 25만 8,3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세니까 이거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해가지고 차변에 세금과 원가, 그리고 대변에는 미시카드 납부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해줘야 되고요.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금액은 25만 8,31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BC카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엔터를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대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게 보기 싫다 그렇다면 F5번 눌러서 삭제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죠. 11월 15일 일단 11월 15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차변 상품 대변에 현금, 상품 사면서 원반비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라는 분계로 보이는데요. 보죠. 당사가 지급한 원반비 2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원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원반비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품이 아니라 원반비 계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대신에 원반비로 바꿔줍니다. 원반비 800번대죠. 814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다음 문제 11월 30일. 또 보니까 대변에 220만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0만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를 보죠. 다음과 같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했다. 뭘 샀는데 그렇지? 보면 A4 용지,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이건 소모품이구나. A4 용지는 대표적인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러고 했기 때문에 그냥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소모품비. 그래서 11월 30일 날 복리후생비 대신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도 상관없어요. 복리후생비, 사무용품 두 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된 내용입니다. 소모품비, 소모품으로 적으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되죠. 소모 엔터, 소모품비 83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12월 31일로 정해놓고 가는 거죠. 1번 3월 1일에 12개월분 사무실 임차료 임초기간이 29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9일까지. 그래서 지금은 2019년은 그 기출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2019년인 거예요. 2019년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까지. 올해는 10달이죠. 3월부터 10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입니다. 올해는 10달인데 12달치를 임차료를 먼저 1,200만 원을 보통형 계좌에서 이체해버렸어요. 전액 자산계정인 선거비용을 처리했다. 그렇다면 지급할 때 차변에 선거비용 1,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0만 원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그런데 가해보니까 올해 임차료가 10달치 1년에 1,20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치는 100만 원이죠. 10달치면 1,0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임차료죠. 선거비용은 200만 원, 두 달치 200만 원만 선거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비용 1,000만 원을 감소시켜준다. 대변의 선거비용, 차변의 임차료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차변의 임차료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1,000만 원, 대변에는 선거비용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이건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액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이 돈이 나간 거죠. 일단 나갔으니까 뭔가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죠. 자변의 잡손실 6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6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마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게 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금 부족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손실. 그래서 자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처리해 주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 가분 이자 41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다.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죠. 빌려줬으니까 이자 수익이 생길 텐데 기간 미경 가분에 대한 이자 41만 원. 그렇다면 이거는 기간 미경 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면 안 돼. 내년에 이자인 겁니다. 올해 이자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은 원래 대변이니까 이걸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이자 수익 41만 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차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선수 수익. 차변에 이자 수익 41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4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비품 90만 원, 차량 운반구 2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써줍니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게 되는 거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800번대 감가상각비 합해서 29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두 개로 나눠 써야 돼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검색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비품을 찾습니다. 여기 213번. 금액이 비품은 90만 원이죠. 또 대변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차량 운방을 찾아야 돼요. 차량 운방을 찾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로 밑에 뜹니다. 209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죠.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회하는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1월부터 6월까지 여러 월에 대해서
합해서 6개월치 합해가지고 판관비 항목 중에서 판관비 항목을 다 조회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월계표 들어갑니다. 월계표 클릭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판매외 관리비가 어디 모여 있냐면 여기 모여 있네요. 판매외 관리비 여기 모여 있고 여기부터 여기 수수료 비용 급여부터 수수료 비용까지죠. 밑에는 영업외 비용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과 코드와 금액이 합계 금액입니다. 가장 큰 거 급여네요. 급여가 2천만 원이니까 급여네요. 급여 계정과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코드는 더블 클릭해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코드가 801번이죠. 그래서 801 금액은 2천만 원 적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입니다. 3월 상품 매입액은 얼마인가? 역시 뭐 월계표 들어가면 3월 조회하면 될 겁니다. 뭐 종계정 원장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3월부터 3월까지 상품 여기 있죠. 상품 5,100만 원이네요. 상품 매입액은 5,10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가고요. 3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월별로 각각 조회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월계표는 아닙니다. 종계정 원장 들어가시면 계정과목별로 월별로 나타나니까 종계정 원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판매 관리비 중 접대비 F2 눌러서 접대비 판관비니까 800번인데 813번 접대비 1월 6일까지 쭉 정리가 잘 돼 있죠. 지출이 가장 많은 월 보니까 1월이네요. 154만 8천 원이고 가장 적은 월은 2월 60만 원이네요. 두 개를 빼봅니다. 빼보면 합산이네요. 죄송합니다. 합산 더해보면 214만 8천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214만 8천 원.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서 이론 문제 답안은 역시 이론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여기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금방 조회한 거 계정 과목 코드는 1번에 801, 그 다음에 금액은 2천만 원, 2번에 상품 매입액은 5,100만 원, 3번에는 더하기 하라고 했죠. 2148000 213만 8천 원. 오케이. 그 닫기 확인. 마지막으로 노란 버튼 답안 저장 클릭하고 확인하고 USB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